인턴들은 의뢰인을 만나 그 해답을 찾았을까요? 드디어 이강호 이주미 인턴의 발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등을 한 팀의 의뢰인은 로펌에서 끝까지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왜 받자마자 놀라시지? 역사를 대하 드라마 같아요. 정말 잘 해내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역사. 오, 장난 아니야. 대한민국 땅의 역사.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땅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턴 이강호, 이준입니다. 저희는 이번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게 됐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이장님이신 심중구, 네, 이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지금 보이는 해당 토지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40. 저희가 한 60년도에 그 마을 창고를 지었어요. 네, 90년도에. 네, 이 창고구나. 이 창고입니다. 마을 창고로. 이쪽에는 있고. 네. 농협의 비료 저장 창고로 관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마을 수익을 좀 창출했죠. 여기 마을에 되게 없어서는 안 될 창고니까 네. 이만한 뭐 공간도 없고 네, 네,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예. 여기는 지금 토지대장이랑 건축물 대장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저희 마을회관으로 지금 돼 있죠. 이쪽에는. 있고. 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341-2 지금 이 건물 여기고 예. 한 70년도에 지었을 거예요. 70년도에 70년도에 초에나 지었을 거예요. 이 두 개 다요? 네. 이장 저희 여기 배수나 이런 것도 다 하나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아, 구분이 안 돼 있는 건물이네요. 벽을 이어서 지어버렸죠. 그리고 지붕을 같이 했고. 아, 배수나 전기 같은 것도 다 하나로 되고 있고. 예. 그럼 이건 한 건물이네요, 거의. 백화점 외관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로 지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쪽만 지금 네. 마을 걸로 등재돼 있는 상태니까. 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저희도 지금 바람이 제일로 좋은 방법은 다시 찾으면 가장 네. 좋은 방법인데 이미 국가로 넘어가서 지금 16만 원씩인가 예. 그 지료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해서 대장에 혹시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로 해가지고 94년도에 39,700원으로 지금 현재 공시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공시 가격이 수익계약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수익계약이라도 해서 네. 마을에서 지금 사서 네. 다시 우리 마을로 지금 구매하고 싶거든요. 이게 일반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사는 방법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국유지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은 그거 인정을 해주면 허가가 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예. 이 토지를 국가가 갖는 거에 비해서 너가 갖고 있는 게 그냥 파는 게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너한테도 이득이 되면 네가 그냥 경매하지 말고 네가 가져가라.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수의계약 요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드는 그럴 것 게 같아요, 진짜. 수의계약 중에서는 인접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뭐 절차나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저희가 고민해보고 싶은 건 이 소유권을 진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사안이 왜 넘어갔는지 어떻게 넘어갔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지료를 내고 있잖아요. 예. 이 지료는 혹시 언제부터 내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 듣기상으로 보니까 76년도에 기재부로 간 거 보니까 그 이후부터 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걸로 안 돼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장을 처음 맡았고 60년도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버님 그때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어르신들이 그걸 강구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마을 건지 알고 그냥 그러고 있으셨다가 예. 그때 재산 환수에 무슨 그 당시? 제도가 있었는지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사건의 그 의뢰인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땅, 네. 그걸 마을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국가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마을이 가져올 수 없겠느냐, 이제 이걸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좀 국가로부터 땅을 자기가 사서 가져오기라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가호 인턴, 이주민 인턴은 여기서 수의계약은 돈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보다 애당초 이 땅의 소유권 자체가 마을회에 있었다라는 걸 좀 밝힐 수 있으면 그냥 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연구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토지 뭐 건축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예, 저쪽으로. 서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지금 하는 대화를 좀 녹취해서 저희가 증거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이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등기를 하고 하나를 등기를 안 해가지고 이 토지가 국가로 귀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연역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예, 28년이거든요. 네. 1928년도에. 1928년도에.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아마 일본 이름으로 개인 땅에서 일본 사람이 땅을 산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유지로 하도록 이렇게 국유지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먼저 3년, 28년에 산 다음에 30년에 또 한 필지를 또 산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얘를 먼저 사고.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샀다면은 그때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 번지만 보고 전체가 이 한 번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필지인데 같이 붙어 있거든요. 필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 한 필지로 알고 등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대로 국가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네요. 모르고 진짜. 있다가 이제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이거 국유지로 일본인 명의로 되겠네? 그럼 당연히 이거 환수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환수 절차를 그때 이제 거친 겁니다. 이 판단하기 위해서 구례군청에 가서 직접 토지대장을 열람해봤고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346-2번지 지금 마을회 소속의 토지에서는 하나다 박에게 넘어간 정황을 저희가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41-10번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 토지는 하나다 땅의 소유부터 소유권 이전이 없다가 기획재정부로 변경이 된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로 환수된 토지가 본인 명의의 토지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국가의 등기를 말소해주겠다.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입니다. 일본인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이런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요. 네,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면은 네. 그 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자료 찾아가지고 소송해서 한번 찾아가시고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나머지 대부분은 90% 이상은 하기는 어렵다. 근거 서류가 없어가지고. 근데 수확이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 이게 충분히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아주 좋다. 이거 해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안으로 346-10번지 등기 시에 누락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346-10번지 지금 마을회 소속의 토지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봤는데 1948년 4월 30일이라는 점이 이게 매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고 그래서 판단을 해본 결과 1948년 3월 22일에 미 군정청이 법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해서 소장농민에게 자립농지 소유자가 되도록 분할 납부 형식으로 분배를 해줬는데요. 국가기록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 토지 기록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341-10번 토지, 그러니까 국유 토지는
분배농지부와 상환증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346-번지는 분배농지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분배농지부를 보면서 이 분배를 하고 불화를 할 때 346-2번지를 불화를 하는데 341-도 같이 했지만 이것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또 판단을 해봤습니다. 341-번지 토지의 매매가 있었다. 만약에 매매가 있었고 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같은 소유자인데 왜 토지가 귀속되지 않았을까를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록원 측에 문의를 해봐도 그냥 누락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의심을 해봤을 때 341-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매매가 있었고 그 매매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매매 정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장님과 통화를 해서 마을의 어르신분들 또 새마을위원, 특조위원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계속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중입니다. 사실 매매 계약서를 찾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이 매매를 증명해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 좀 어렵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전화해보고 발표하고 서면도 다 작성하자. 뭘 전화해야지? 적었는데? 아니 적었었어 근데 진심으로. 이게 뭐하냐? 이의제기랑 행정소송 그 절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언제까지 가내고 이런 것도 토지 수용 관련해서는 더 잘할 거 아니야. 왜? 웬일로 이렇게 적극적이야? 이제 잘해야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과제 중에서 어떤 과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의뢰인 미팅. 의뢰인 미팅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말씀드릴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때 많이 기억나네, 풍부하게 자꾸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너무 풍부하지 못했어. 그죠? 더 뭔가 막 더 해서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종문부터 보고 하나하나 찾아봐야겠다 서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돈이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죠 처음에. 네, 받았어요. 그 다음에 1억 5,800 또 받았죠. 그러니까 총 5,400을 제외한 나머지. 너가 갖고 있는 게 그냥 파는 게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 되고 너한테도 이득이 되면 네가 그냥 경매하지 말고 네가 가져가라. 도로 옆에 토지랑 관련해서 할래 있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일하는 애 없나? 국유재산법 정도는 아실 텐데 소유권 회복에 대한 문제도 좀 보고 수익계약에 대한 문제도 좀 제대로 검토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이강호 인턴 색다른 모습인데요? 의뢰인 상담 때 잘 못했던 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다음으로 이주미 인턴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미 인턴입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국유 일반 재산의 매각 시에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한해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사망에 그 수의계약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본 사안에서는 14호와 17호가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4호를 먼저 살펴보시면 국유재산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 그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여기서 신안리 마을에는 지금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7호로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의 소유자, 즉 신안리 마을회는 인접 토지 소유주로서 이 17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는 이 감정평가 절차였는데요. 이 감정평가가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방문했던 이 구례군 구례읍은 소규모의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희망가액이 수의계약의 체결 여부에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대략적으로 확정하고 나서 의뢰인과 조율 끝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39,000원으로 대상 토지의 가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100만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드렸더니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 이용준 감정평가사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의 사전 의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200에서 4천만 원에 이르렀는데요. 감정평가사님이 얘기해 주신 바로는 구례 강남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은 좀 값어치가 있는 토지라는 점이 이 가액 산정에 아무래도 특별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감정평가 결과를 이제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에게 먼저 이 감정평가 사전의 결과를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 16만 원의 지료를 내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지한 후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본 사안이 함께한다면 이를 제 주인에게 회복시키는 과정도 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납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은 마을이고 작은 부지의 사안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토지관계의 안정에 주축으로 거듭나는 선례로 자리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